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강직성 척추염 환자였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을 겪어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요. 처음에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년 지나면 통증은 줄어들고 점점 등이 굽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등이 너무 많이 굽어서 하늘을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등이 굽어가는 강직성 척추염의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등이 굽어갈 때 도침 치료를 받았거든요. 반드시 누우면 베개 없이는 머리가 바닥에 닿질 않았어요. 그런데 도침 치료를 받은 후에 머리가 바닥에 닿더라고요. 굽었던 등이 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도침 치료가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의 굽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 분들 어떤 신발 신으시나요? 허리와 무릎에 좋은 신발 첫 번째 조건, 발 전체의 근육이 활성화되고 발가락이 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척추에 대한 지탱력이 좋아지거든요. 이 맨발 신발은 밑창이 매우 얇기 때문에 뒤꿈치, 중간, 앞꿈치, 발 전체를 통해서 걷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에가 넓기 때문에 발가락이 펴지게 돼서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죠. 좋은 신발 조건 두 번째, 땀과의 접지를 통해서 혈류순환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접지는 땀과 전기가 통한다는 말인데요. 맨발 걷기를 하면 땀과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혈류순환에 도움이 되죠. 이 맨발 신발의 밑창은 땀과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소재의 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의 원리와 유사하죠. 허리,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는 이 맨발 신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다들 아시죠? 원인 불명입니다. 원인 불명.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겪어요. 엉덩이 부근에서. 엉덩이 부근에 극심한 통증을 겪는데요. 이때는 강직성 척추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점점 지나면 극심한 통증을 겪었던 그 엉덩이 부위, 거기가 뭐냐? 천장관절이에요. 천장관절. 천장관절이라고 하는 엉덩이 부위가 골아되기 시작합니다. 뼈하고 뼈 사이가 떼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에 앉은 채로 앞으로 숙이는 이런 자세들이 잘 안 되게 돼요. 가동성이 떨어지게 돼요. 여기가 골아되기 시작해요. 극심한 통증을 겪다가 천장관절 부위가 골아돼요. 여기만 골아되냐? 척추뼈도 골아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뻣뻣해지는 거예요. 뻣뻣해지면서 몸이 이렇게 휘게 돼요. 점점 통증은 줄어들지만 척추가 굽어지게 되면서 가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굽어진 척추를 조금이라도 또는 많이 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굽어진 척추를 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을 하는 방법이죠. 수술은 언제 해요? 너무 많이 굽어져서 수술이 꼭 필요할 때. 자, 그런데 처음엔 이러다가 점점 굽어지겠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가 이런 상태라 그러면 아직 덜 굽었을 때, 이제 굽어지기 시작할 때, 아직은 조금 굽어졌을 때, 이럴 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바로 그럴 때 해결할 방법이 도침치료예요. 도침치료. 이게 왜 골아가 되냐? 뼈하고 뼈 사이가 왜 붙냐? 뼈하고 뼈 사이 인대들이 있어요. 인대들. 이 인대들이 처음에 유착이 돼요. 유착.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러다가 뭐가 돼요? 골화. 뼈처럼 변해버려요. 이 인대들이. 자, 그러면 이 인대들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단계에서 도침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도침은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의 침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진 유착 단계에서 풀어줄 수 있어요. 또 골아되었다 해도 아직은 100% 골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침으로 풀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즉
유착되고 골화된 뼈하고 뼈 사이에 인대를 풀어주면 이 굽어졌던 것들이 점점 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침으로 어느 부위를 치료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장관절, 이 청골과 엉덩이뼈, 여기가 강직성 척추염의 출발이었어요. 출발. 또 어떤 분들은 고관절의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천장관절, 고관절. 점점 척추가 굽어가잖아요. 요추, 흉추, 경추, 척추 전체, 그리고 인대들이 붙어있는 머리의 뒷부분, 후두부. 자, 후두부와 경추 부위, 흉추 부위. 흉추 부위가 왜 중요하냐면 흉추 부위의 유착과 골화를 풀어주면 이 뼈들이 더 잘 움직이게 돼요. 호흡을 한다든지 안에 있는 내부 기능이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추 부위, 그리고 고관절 부위, 천장관절과 고관절 부위. 이렇게 도침을 치료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굽어있던 척추가 풀리게 된다. 굽어있던 척추가 다시 펴지게 된다. 펴지게 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은 첫 번째는 초기의 통증. 하지만 뒤로 갈수록 척추가 점점 굳게 되는데, 이게 척추가 굽어버리면 내부 장기의 기능도 잘 못하게 되고 전방주시라든가 삶의 질도 매우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굽은 척추가 더 굽지 않도록, 또는 굽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펴지도록 하는 치료가 필요한데, 수술은 많이 굽었을 때 하는 거고, 이제 굽어갈 때, 이럴 때는 뭐가 있다? 도침 치료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은 도침 치료를 꼭 받아보시길 바래요. 나는 아직 안 굽었는데, 이런 분들도 받아보세요. 아직 굽진 않았지만 안에 유착이 있을 거예요. 유착이 있으면서 뭔가 내부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은 도침 치료를 꼭 받아보셔라. 오늘 내용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